안녕하세요. 윤연중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67주년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유엔군 대표단 수석 대표인 해리슨 소장과 북한군 및 중공군 대표단 수석 대표인 남일이 서명한 문건을 각자의 사령부로 보냅니다. 이 문건은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미국, 영어, 중국어 이렇게 세 가지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유엔군 측을 대표해서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이 서명하고 공산 측을 대표해서 중공군의 펑더와이와 북한군의 김일성이 서명을 합니다. 이 휴전협정으로 인해서 과거 38도선 대신에 휴전선이 남부의 경계선이 됩니다. 동쪽으로는 훨씬 더 북상을 해서 선이 북쪽으로 금강산 바로 아래까지 선이 북상해서 그어지고, 서쪽으로는 개성과 옹진반도, 과거 38도선 이남에 있던 것이 북측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휴전협정에 의해서 휴전협정 준수를 감독할 기구로 군사정전위원회, 즉 군정위가 가동되게 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남북한의 휴전협정 위반 사건을 다루면서 휴전협정 준수를 보장하게 됩니다. 다만 휴전협정에서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제3자적 입장에서 휴전협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또 그것을 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됐지만, 공중정찰이라든지 또는 상호 의심나는 지역에 가서 사찰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찰이나 검증, 확인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상태로 휴전이 됐습니다. 이 휴전협정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래는 하루나 이틀, 길어야 일주일 이내에 다 휴전협정 맺을 줄 알았는데, 공산 측의 어떤 지연 전술에 의해서 거의 2년 이상 시간을 끌어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1953년 7월 27일에야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 휴전협정이 합의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유엔군의 힘입니다. 유엔군의 무력 행사, 실력 행사로 해서 공산 측을 촉진시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나마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그런 침략 이런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 것은 이 휴전협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안보 동맹 이것에 의해서 북한의 침략, 도발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휴전협정에 원래 서명하는 당사국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당사국입니다. 유엔군 측으로 보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 참전국 16개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게 당사국입니다. 그리고 공산 측에서 보면은 중공군이 참여했으니까 중국, 그리고 북한군이 참여했으니까 북한, 이렇게 해서 중국과 북한이 당사국입니다. 그런데 휴전협정에 서명한 사람은 유엔군 측에서는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대표로 해서 했고, 공산 측에서는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와이가 하고, 또 북한군 총사령관 직함으로 김일성이 했습니다. 이것을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클라크와 펑더와이가 서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엔군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지휘권을 한국군 지휘권을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유엔군 총사령관이
당연히 그 유엔군을 전부 통할하니까 유엔군 참가 16개국을 대표해서 하면 되고, 또 우리 한국군에서 지휘권을 이양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까지 합쳐서 유엔군 총사령관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산책의 경우도 보면은 북한의 그 김일성이가 그 중조연합사령부를 만들면서 중국군에게, 중국인민지원군 펑더와이에게 지휘권을 양도를 했습니다. 이미 그 중공군의 개입 이후에 지휘자는 펑더와이입니다. 김일성이 아닙니다. 김일성은 북한군 지휘권을 이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펑더와이 혼자 사실 서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김일성은 또 자기 이름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을 왜 서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분단돼서는 안 된다, 통일해야 된다, 이참에 통일해야 된다. 왜 그 분단돼서 남북 간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나라로 있어야 된다, 통일해야 된다, 휴전 통일 없이 휴전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굳이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이 혼자 해도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도움되겠다는 그런 나름의 계산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은 동시에 미군 사령관입니다. 미군 사령관이 서명을 하면은 미국도 휴전협정, 이 준수나 평화, 한반도 평화에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또는 그 우리나라의 안보에 신경 쓰고 책임져 줄 거라는 나름의 그런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취약한 안보 상태에서 미국의 그 개입, 관여,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안보를 든든히 하는 어떤 그런 방책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은 굳이 서명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두 가지 관점으로 했다. 실제로 그 이승만 대통령은 그 휴전협정, 그 휴전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휴전협정을 맺는 것에 줄기차게 반대했습니다. 국민 전체, 국민들까지 동원해서 또는 뭐 관민일체의 그런 심정으로 계속해서 미국이 보란 듯이 계속 시위를 하면서 그 휴전 반대,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그 북한에 중공군 120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휴전 맺었다 이렇게 하고 미군하고 유엔군 16개국이 다 빠져버리면은 남쪽에서 대한민국 혼자서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안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북한과 중공군이 엄연한 위협이 존재하는데 휴전했다고 다 빠져버리면 우리의 안보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전체를 이끈,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한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과거 우리나라의 사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일본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서 명나라 대군이 우리나라에 지원하러 옵니다. 일본군이 평양까지 점령을 하고, 또 임금은 의주에 와 있을 때 명나라 군사들이 그 압록강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평양성을 수복한 다음부터는 우리나라의 화의 분위기가, 화의 교섭이 진행됩니다. 묘하게도 선봉으로 왔던 일본군 고니시라는 사람과 명나라에서 유격 장군으로 보낸 심유경이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렇게 교섭을 합니다. 그것이 화의 교섭입니다. 그런데 이 교섭이 조선 정부에게 충분하게 상황 전파라든지 교섭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섭 내용이 뭔지 알려고 아주 노심초사하고, 또 항복한 일본 사람을 이용해서 교섭 내용을 빼내려고도 하고, 우리 정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조선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그 조선 땅 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조선 정부가 그게 관여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가 돼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가지고 어떤 교섭이 이루어지는지 그 선조 임금으로서는 아주 참 울분에 찰 그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선조 임금과 이덕형 대감이 결국은 그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그 심유경과 고니시 회담의 그 부당성 그리고 그 야합성 이런 것을 다 찾아내 가지고 명나라 황제에게 고발을 합니다. 명나라 황제 그 대노해 가지고 그 심유경의 그 목을 베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화의를 아주 저기 물리치고 강경론으로 돌아서면서 명나라에서 다시 군대를 보내고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정유재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균형을 찾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과 전후 수교 교섭을 해서 다시 평화를 되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필요하면은 고춧가루를 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에 맞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동의를 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은 오히려 판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버리면서까지 다 참여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휴전을 반대하니까 미국과 영국은 빨리 한국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유럽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 소련의 위협이 커지고 소련이 당시에 핵폭탄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럽 안보를 걱정하면서 한국에서 빨리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공군이 그렇게 엄연히 북한에 대군이 주둔하는데 미군과 유엔군이 다 빠져나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반대하니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많은 약속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 보기에 부족합니다. 이것으로는 미흡하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방공포로를 석방해 버립니다. 이거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제거하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붕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한미 간의 안보 협상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보낸 협상자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10여 차례 만나서 만든 것이 한미 동맹입니다. 이것은 거의 미일 동맹이나 나토 조약보다는 조금 미흡할지 몰라도 상당히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얻기 어려운 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거 미국이 쉽게 동맹조약 잘 안 맺어줍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보해서 이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것이 디딤돌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휴전협정이 맺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평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오늘 67주년의 점에서 한번 휴전협정의 의미 그리고 휴전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